선생님, 제 콩팥은 정말 끝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70대 김순자 할머니께서 검사 결과지를 꼭 쥐고 제게 오셨어요.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 제 콩팥이 30%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요. 이젠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질 수 없어요.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콩팥은 심장이나 간처럼 재생이 잘 안 되는 기관이거든요. 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본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회복하시거나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상태를 지켜내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궁금하시죠? 기적 같은 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세심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마음가짐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도 지금부터라도 내 콩팥을 지켜낼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겪었던 진짜 경험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소중한 해답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부터 콩팥 치료에 적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의사들처럼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65세 박철수 할아버지였는데 투석을 앞둔 상황이셨어요. 콩팥 기능이 15%까지 떨어져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투석 준비를 하세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따로 챙겨 먹는 보조제가 있는데 다른 치료와 함께 해도 괜찮을까요?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뒤 박 할아버지께서 환한 미소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조금씩 좋아진 거예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물어보니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며 꾸준히 운동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적절한 보조 치료까지 병행하신 거였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사례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70대 당뇨 환자분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콩팥 악화를 멈추셨고, 또 다른 분은 혈압약을 정확히 복용하면서 5년째 투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의학 교과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체의 회복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환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리했을 때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요. 물론 모든 분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행을 늦추거나 현상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여러 환자분들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콩팥이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소변 만드는 곳 아닌가요? 라고 답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콩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알면 왜 이 작은 기관이 그렇게 소중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피를 만드는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콩팥에서 의학 용어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골수에게 빨간 피를 더 많이 만들어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제 환자 중에 박영순 할머니가 계세요.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까 콩팥에서 이 피 만들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서 빈혈이 온 거였어요. 그 다음은 우리 몸의 산성 알칼리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에요. 마치 수영장 물의 산도를 맞춰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활동하면 몸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콩팥이 이걸 중성으로 맞춰줘요. 한 환자분은 콩팥이 나빠지면서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져서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죠? 라고 하셨어요. 몸이 스스로 산성을 없애려고 숨을 빨리 쉬게 되거든요. 혈압 조절도 콩팥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콩팥에서 의학 용어로는 레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혈압 조절 물질을 만들어서 혈압을 올리거나 내려요. 콩팥이 나빠지면 이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콩팥 환자분들 중에 혈압약을 여러 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뼈 건강도 콩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콩팥에서 비타민 D를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야 칼슘이 잘 흡수돼서 뼈가 튼튼해져요. 콩팥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지고 잘 부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은 우리 몸의 종합관제센터 같은 곳이에요.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피도 관리하고 뼈도 관리하고 혈압도 관리하고 심장까지 모든 걸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콩팥이 약해지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여러 문제가 연달아 생기는 거예요. 빈혈로 기운이 없어지고 뼈가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게 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콩팥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검사지를 들고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보는 수치가 두 개 있습니다.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역와율, 줄여서 GFR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크레아티닌은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찌꺼기인데 정상적인 콩팥은 이걸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지면 이 찌꺼기가 피 속에 쌓여서 수치가 올라가죠.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더러운 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아요. GFR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내 콩팥이 몇 %나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정상인은 100% 가까이 나오지만 수치가 떨어질수록 콩팥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이씨 할아버지는 콩팥이 35%만 일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 콩팥이 35%밖에 안 된다니 이제 끝난 건가요? 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관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생활을 바로잡지 않으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콩팥이라는 정도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인공신장, 그러니까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3040%에 있을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보는 수치가 단백질 찌꺼기 수치예요. 병원에서는 어려운 말로 BUN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찌꺼기를 재는 거예요.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면 이 수치가 금방 올라가거든요. 한 환자분은 몸이 허해서 삼계탕을 자주 끓여 먹었다고 하시는데 단백질 찌꺼기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치는 하루아침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물을 적게 마셔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변할 수 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추세를 보자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계속 나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콩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께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치 깨질 듯한 유리컵을 다루듯 세심해야 하거든요. 제가 직접 써본 보조치료법 중에 혈관 건강을 돕는 약재와 비타민을 함께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이 혈관들이 손상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혈관이 조금씩 좋아지고 덕분에 콩팥 수치도 나아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희망적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콩팥 수치가 이미 높아진 분들은 정말 작은 것에도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냥 평범한 감기약, 동네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그런 해열제를 드셨는데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어려운 말로 급성 콩팥 악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콩팥이 갑자기 나 이제 일 안 해 라고 파업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평소에 드시는 약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제까지도 꼭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비타민 중에서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는 비타민 B나 C 같은 건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아픔을 가라앉힌다는 소염제나 진통제들은 콩팥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심지어 한약이나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연산 중에도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도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시기 전에 꼭 한번 상의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정말 단순해요. 적게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처음 들으시면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음식을 소화하고 몸속 찌꺼기를 걸러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마치 풍랑을 만난 배에서 무거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듯
몸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 환자분은 몸이 허하다며 늘 보약을 챙겨 드셨어요. 삼계탕도 자주 끓여 드시고 좋다는 건강식품도 빼먹지 않고 드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인공신장 치료, 그러니까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반대로 다른 분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평소 드시던 식사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 골라서 드셨거든요. 단백질도 최소한만 드시고 물도 적당히만 마시고 말이에요. 그분은 벌써 수년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럼 기운이 없어서 못 살겠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처음 며칠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이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편해지신다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졸리고 힘들잖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평소 식사량도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기운이 없다고 무턱대고 보양식을 찾지 마세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삶을 길게 이어주는 길이에요. 몸에 좋다는 것들도 약해진 콩팥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콩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어요. 이게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에요. 물론 모든 분이 극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드물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사례 중에는 정말 뜻밖의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첫째, 과식하지 않았어요. 둘째,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챙겨 드셨어요. 셋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상태를 체크하셨고요. 선생님, 그럼 저도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늘 이렇게 답해 드려요. 당연히 있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소식하는 습관, 꾸준한 관리,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충분히 콩팥을 지켜낼 수 있어요. 콩팥은 작지만 우리 생명력을 지켜주는 정말 소중한 기관이거든요. 혹시 이미 콩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길이 보일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몸소 보여주셨듯이 아직 희망은 충분히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상의하면서 나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콩팥 관련해서 경험해 보신 일이나 본인만의 관리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른 건강 관련 이야기도 좋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